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지의 변화 두 번째 시간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천간합. 천간합이란 일명 간합이라고 하며 부부지합, 애정지합이라고 한다. 양은 음의 뿌리를 내리고 음은 양에 의지하는 것처럼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화합하고 일체가 되는 이치와 같다. 음과 양이 결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을 합니다. 특히 천간합은 부부지합, 애정지합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 화합하고 일체가 되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간합은 영향이 빠르게 일어나고 금방 일어나고 눈에 금방 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합의 작용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합 같은 경우도 애정지합 같은 경우도 천간합의 작용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그것이 금방 드러나고 빨리 드러나고 눈에 분명하게 역할이 보입니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현이 이르기를 고양불생, 고음불성이라고 했다. 만물이 양만으로는 생산하지 못하고 음만으로도 생산하지 못하는 이치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간합이다. 그러니까 고양불생, 고음불성입니다. 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고양불생, 고음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음양이 서로 화합해야 새로운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의미의 설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간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인 면과 정신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천간합은 사주의 원국의 파악은 물론 운로의 기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간합은 사주에 있는 것도 물론 운에서 일어나는 것, 때로는 대운에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세운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천간합의 작용은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천간합의 종류는 크게 말하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갑기합이 있고요. 갑기합, 토라고 합니다. 을경합, 금이고 병신합, 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 목이죠. 무게합, 화입니다. 그러니까 갑기합, 중정지와 위험지합 이런 것까지는 아시면 좋습니다. 공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은 걸 받아들였고 그걸 나한테 익혀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좋습니다. 갑기합, 토는 중정지합, 을경합은 인의지합, 병신합은 위험지합, 정임합은 음닉지합, 무게합은 무정지합 이렇게까지 뒤에 것까지 합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는 하다가 보면 차츰차츰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해서 토라고 하는 오행을 만들어내고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해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만들어내고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해서 수라고 하는 오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합해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도 만들어내고 무토와 계수가 합해서 화라고 하는 오행도 만들어낸다.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양과 음이지요. 음과 양입니다. 양과 음이기도 하고요. 음과 양이기도 합니다. 요것도 양이고 요것도 음이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음과 양이 합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나오는 글씨들이 만들어지는 글씨들의 작용들은 설명을 사주에서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역할이냐 나쁜 역할이냐 그것이 합해서 생성되는 오행들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생성되는 오행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이 합 자체가 나한테는 크게 좋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근데 합해서 생성되는 오행이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은 합해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하고 합의 종류, 어떤 것이 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오행이 나타나는가, 어떤 오행을 낳는가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이 5개의 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행들을, 천간합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71페이지입니다. 갑기합화 토 중정지왕, 갑목하고 기토하고 합해서 토라고 하는 것으로 화한다, 변한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갑은 양목으로 성품이 어질고 천간의 첫 번째로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기는 음토로서 성품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포용력이 있어 만물을 기르고 포용하는 덕이 있으므로 갑기합을 중정의 합이다 라고 한다. 갑기합이 있고 기가 순창하면 마음이 너그럽고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품위와 절도가 있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갑기합이 있더라도 오행이 무기하거나 혼탁하면 오히려 화를 잘 내거나 너무 강직하여 굽힐 줄 모르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는 갑목은 갑을 병정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우두머리로서 갑 자체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기는 음토고서 순박하고 수용력이 있는 거니까 갑목하고 기토와 갑하다 보면은 중정의 합이다. 그래서 가장 반듯하고 가운데 중심이 서 있으면서 어떤 만물을 기르는 어떤 그런 합을 말하는 것이 중정의 합입니다. 그래서 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합이 좋게 작용을 하면은 공명정대하고 품위 있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근데 합이 무기하다는 말은 오행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때로는 합화된 오행이 갑목하고 기토와 갑하면 토가 되지요. 그 토가 된 오행들이 나에게 별로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렇게 화를 잘 내거나 굽힐 줄 모르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정민년, 정미월, 기축일, 갑술일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사주를 써놓고 나면은 오행도 붙이고 순서, 배운 순서대로 기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 음의 토, 음의 화, 음의 화, 음의 토, 음의 토, 음의 토, 양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몇 개냐? 한 개다. 화가 몇 개냐? 하나, 두 개다. 토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다. 금이 몇 개냐? 금 없다. 수가 몇 개냐? 수도 없다. 이렇게 정해놔 놓고, 그 다음에 늘상 처음에 하는 대로 일간, 절기, 천간, 그 다음에 오행, 강약, 강과약, 그 다음에 이제 합에 대해서 천간합을 한번 보자. 천간합. 천간합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늘 처음에 이런 수도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간으로 따지니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그냥 부드럽고 조용하고 수용적인 것도 실속도 챙기는 기질이고, 논밭으로 기르는 대로 받는 대로 내놓는다, 이런 뜻에서 신용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속을 챙기는 이기적인 기질도 있다. 이게 나쁘게 흘러가 버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토는 여름에 절기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봄도 괜찮고 여름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기토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간목과 병화와 계수가 있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니 간목은 있습니다만은 정화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없다. 병화와 계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오행으로 보면은 사주에 토가 너무 많고 화가 2개가 있고 목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질이 강하지요. 그래서 오행이 토가 많으니까 고집이 세고
뭐 때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위장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강인약을 따지면 어떨까요? 신강인약을 따지다가 보니 이 사주는 토를 기준으로 기토를 기준으로 화생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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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1점이지요. 그래서 토가 1점, 2점, 3점, 4점인데 월지는 2.5점의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는 1, 2, 3, 4, 5, 6.5점의 힘을 가집니다. 6.5점의 힘을 가지고요. 또 토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화가 있습니다. 화생토화지요. 이럴 때 화가 몇 점이냐를 보니 화가 2개 있습니다. 2점이죠. 그럼 합치면은 8.5점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극강한 사주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강약을 따졌었을 때 사주가 강하면은 약해져야 되고 약할 때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화가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 좋은 운이 올까요? 이렇게 말했었을 때는 기토가 아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토의 힘을 빼는 사주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금과 수와 목이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과 수의 목을 찾다 보니 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니면 그냥 괜찮게 잘 흘러갑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문제는 있죠. 이게 이제 임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기토 얘기를 해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토는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크거나 적거나 있겠지만은 무조건 나쁘게 한번 인생을 한번 엎어버리는, 강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경우를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약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영향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기토가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이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우리가 좀 높은 데 있었었는데, 좀 좋은 데 직업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직업을 이때 45세에 놓치게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모색하러 왔었었는데, 저한테 상담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배운 거로는 갑기압이 천간에 이렇게 갑기압이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천간합은 갑기압인데 토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은 토가 아주 또 많은 사람이 토까지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는 이거와는 좀 이 사주의 설명은 실제와는 다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진도에 맞춰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기토가 토의 강약 이렇게 따져서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배운 진도로 우선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설명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 아직 뒤에 안 배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만 배운 거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을경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을경합, 금, 인이지합. 을목은, 을은 음목으로 그 성품이 어지나 너무 유약한 것이 금이라고 하겠는데, 경은 양금이라 단단하고 강건하여 잘 굽히지 않는다. 을경합이 있고 음양오행이 잘 짜여 있으면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인과 의를 겸한 것과 같아서 과감강직하며 베푸는 기질이 있다. 의리가 있으며 아첨하지 않고 생각이 분명하기에 쥔태가 분명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경우가 많다. 을경합이 있지만 사주가 편중되면 합한 오행을 기가 쇠하거나 혼탁하면 자기만 옳다고 여기거나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여 독불장군이 되거나 매사에 과단성과 용맹이 넘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칠 때가 있다. 교재를 한번 보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을 나눠놓고 오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목,
양의 금, 양의 토, 양의 수, 양의 금, 양의 금, 양의 토, 음의 금.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지면은 목이 한 개, 화가 있느냐? 화 없다. 토가 있느냐? 하나, 두 개 있다. 토가 두 개. 금이 있느냐? 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수가 있느냐? 한 개 있죠? 그러면 합치면 8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주를 또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간에 대해서, 경금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의리와 같고, 의리가 있고, 때로는 뭐 과감 광직하는 뭐, 때로는 폭력배와 같이 있고, 때로는 뭐 돌파하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나 자기가 결정한 내용들을 잘 바꾸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절기는 경금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도 잘 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게 뭘까? 경금은 간목과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간목과 정화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정도. 그 다음에 오행의 강약으로 따지다, 과다로 따지다가 보니 화가 한 개도 없고 금이 많습니다. 화가 없으면은 뭐라 해야 될까? 인연의 끈이 약하다. 때로는 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뭐 폭력배와 같이, 백호와 같이 무섭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신강시작을 한번 따져놓고 보면은 뭐 크게 따질 필요는 없겠죠. 이건 뭐 너무나 쉬우니까. 이거는 금이 일간으로 따졌을 때 금이 몇 개나? 1점, 2점, 3점, 월지는 이미 2.5점이라고 했죠? 2.5점의 힘을 가집니다. 1점, 2점, 3점, 4점, 5.5점, 5.5점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금의 힘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생금 하니까. 그래서 토가 몇 개 있나?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 토가 1점, 여기도 1점. 그래서 토가 2점 있다. 그럼 합치면 7.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도 신강한 사주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신강하면은 신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토와 금을 뺀 수, 목, 화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 목, 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천간합은 을경합이 있다. 을경합인데 을경합은 금의 기질을 만들어낸다. 금을 새로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을 낳다 보니 이 사주는 안 그래도 금이 많고 신강한 사주인데 뭐 때로는 금이 나쁘게 설명을 합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진도대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주 설명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경합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병신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신합화 수, 위험지합. 병화는 양화로서 눈에 보이는 것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며 휘황하게 빛나고, 신은 음금으로 극제와 살생을 주도하므로 위험강합의 합이다. 병화는 8월 유시의 일모라면 만물을 숙설하는 서리가 내린다고 하여 병신합화 수가 되고 위험지합이라고 한다. 편중되면 성격이 잔인하거나 냉정한 면이 있으며 또 사주에 악살이 있으면서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혜를 모르고 의리가 없으며 뇌물을 좋아하거나 고색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써놓은 73페이지.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다 전에 일상글 말씀드렸죠? 오행도 한번 붙여보라. 차곡차곡 설명드렸습니다. 신금은 음의 금이고 병화는 양의 화, 음의 금, 양의 토, 양의 금, 음의 토, 음의 토 아니죠? 음의 금입니다. 음의 금, 음의 화, 음의 목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짙게 내보면은 목은 한 개, 화가 몇 개 있는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토가 몇 개 있는가? 하나 있죠? 금이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금이 4개가 있고 수가 몇 개 있는가? 없다. 그래서 8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이걸 뭐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병화의 기질이죠. 밝고 명랑하고 언변이 뛰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 실수할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 병화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봄에 태어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기는 월 지지를 보고 절기를 찾는다고 했었죠.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기를 잘 탔다. 신유술월에 태어나면은 월지가 신유술이면은 가을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간에 좋은 거는 병화는 간목이 있으면 좋다고 했었고 임수가 있으면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신금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신금의 기질. 근데 신금은 여기서 두 개가 뚜렷하게 여기다 하나 신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지다가 보니까 금이 많고 수가 없습니다. 금이 많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백호와 같이 무섭고 폭력배와 같이 과감 강직하고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흉하다고 했었으니까 이 사주는 폐가 안 좋을 것이고 피부도 때로는 관절이 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수가 없을 때는 매사 하려고 할 때는 좀 터벅터벅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수는 신장방광이니까 신장방광도 약할 것이다.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도 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강신약을 따져놓고 보니 강약을 따질 때는 제일 먼저 화를 먼저 봅니다. 화는 몇 점인가? 화가 1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2점.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도와주는 목생화합니다. 화를 도와주는 목의 기질을 찾다가 보니 목이 1개가 있네요. 그럼 이 2개는 3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지요. 여자는 곤명사주는 4.5점이 넘어가야 신강하다고 했었고 5.5 남자는 건명사주는 남자는 5.5점이 넘어가야 신강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지요.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은 신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이 오면 좋을까? 어떤 오행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래 말했었을 때는 목하고 화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그 다음에 천간의 합을 따질 때는 여기 병신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병신합이 있고요. 이 2개가 합하니까 수라고 하는 오행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 병신합파 하면서 수가 생기기는 하는데 자기한테 썩 좋은 역할, 이 사람은 목화의 오행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별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운에서 이 수의 기질도 병화가 또 병신합의 작용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요게 병신합, 요게 병신합 이렇게 하면서 이 병화가 양쪽에 신금으로 묶여 있다가 마흔아홉이 되면서부터 이 신금이 얘와 합하다 보니까 이 병화가 묶여있던 것이 좀 풀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크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란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은 손실을 봤었습니다. 손실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합의 작용, 신강신합 이렇게 해서 병신합에 대해서 설명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화 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릭지합이라고 하죠. 교재 74페이지입니다. 정은 음화로서 하늘에서는 별이요 땅에서는 따뜻함이 있는 열기에 비유하고 임은 양수로서 밤에 비유하는데 정임합은 음인정화가 밤에 해당하는 임수정관과 은밀하게 합한다고 하여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정임합이 있고 육신이 편중되면 애교가 많으며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성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기에 음란하기가 쉽습니다. 사주가 조화로우면 다정다감하고 정신력이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가 있으며 자부심이 강하고 명예욕도 있으면서 인자한 성품으로 청심한 기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교재에 있는 사주를 한번 써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오행도 똑같이 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양의 화, 음의 화, 양의 수, 음의 화, 양의 화, 양의 목, 양의 화, 음의 화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집계를 해보면은 목은 1, 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는 없다. 금도 없고 수가 한 개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놓고 보면은 정화일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정화일간 자신을 깨우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고 또 차분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지만은 폭발하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절기는 언제가 좋다고 했습니까? 겨울이 좋다고 했었고 가을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나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정화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간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때로는 임수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간목도 없고 경금도 없습니다. 근데 임수는 보이지요? 임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오행의 바다를 살펴보니까 화가 많고 토와 금이 없습니다. 화가 많다가 보면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세를 제어하기 힘들어서 폭발하는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 토는 좀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이런 말도 했었고요. 금이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방어력도 약하다 이런 말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으니 이런 경우는 심장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혈압 관리 잘 하십시오. 토가 많으니 위장 관리 위가 나쁠 겁니다. 금이 많으니 심장과 폐 쪽 피부 관리도 피부도 좀 살피십시오. 이런 정도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강이장을 따져놓고 보니 제일 먼저 정화일주니까 화해가 개수부터 찾습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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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6개니까 6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화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은 목입니다. 목생화하니까 목의 기질을 찾다가 보니 목은 여기가 월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화는 월지는 힘이 2.5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점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8.5점의 힘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신강하다 보면은 중화가 목표인데 중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토와 금과 수의 운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금과 수와 토와 금과 토와 이런 식으로 운으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이 앞으로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합이 있는 자를 보니 정임합파하고 있고요. 정임합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양간 2개가 음간 1개랑 합할 때는 정합이라고 했었고 음간 2개가 양간 1개와 합할 때는 투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간 1개가 음간 2개와 합하지요. 이럴 때는 그냥 합으로 쳐준다. 정합은 합으로 안 쳐주고 투합은 합으로 쳐준다라고 했었지만은 굳이 이거는 합의 작용이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외견상 합이 있다 정도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많으니 폭발하는 기질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천간에 합이 2개가 있다가 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차분하고 크게 문제는 없겠다. 다만 화가 많다 보니
폭발하는 기질이 있어서 성질나게 하거나 어떤 자기가 기분이 막 나빴었을 때 자기가 어떤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합의 마지막 무괴합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괴합파, 무정지합, 교재 75페이지입니다. 무는 양토로서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높은 산을 의미하며 개는 음수로서 가랑비와 같아 그 차이가 큰지라 마치 젊은이와 늙은이가 합한 것과 같아요 정이 없는 무정지합이라고 한다. 사주에 무괴합이 있고 편중되면 매사에 마무리를 못하거나 우매하기 쉬운데 한편으로는 태산에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걸려있는 형상처럼 외모가 아름답고 화사하며 사치를 좋아하는 특성도 있다. 아름다운 무지개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교재에 써있는 사주를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것도 전에 늘상 하던 대로 오행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음해수, 양해토, 음해수, 양해토죠? 양해토, 양해수, 양해목, 음해토. 그래서 오행어를 합해보면은 목은 하나가 있고요. 화는 없다. 토가 있느냐? 하나, 둘, 토가 3개, 4개가 있다. 토가 4개가 있고 금이 있다. 금은 없죠. 수가 있느냐? 수가 보니까 하나, 둘, 셋. 수가 3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8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전에 배운 대로 그대로 저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토일간 태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주 진중한 자세, 남한테 크게 이렇게 저렇게 험담을 한다거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는 않는다. 때로는 좀 무표정하거나 좀 이렇게 싹싹한 면이라든가 이런 기질은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언제가 좋다고 했습니까? 무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절기는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토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 병화, 임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임수가 간목, 병화, 임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오행의 과다를 보니 화가 없고 토가 많고 금이 없고 수가 많습니다. 아주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화가 없으니 인연의 끈이 좀 약하겠다. 때로는 적극활발명랑 밝게 보이는 모습도 좀 약할 수 있고요. 토가 많다 보니 무토도 그런데 좀 표정이 좀 뚱할 수 있고 다양한 표정은 아니겠고 위장이 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금이 없으니 좀 이렇게 과감 돌파하는 기질이라든가 외부의 방어력이 취약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폐, 간, 피부 관리 잘 하십시오. 이런 것도 되겠죠. 폐와 관절, 때로는 뼈, 피부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가 많다. 신장방광계열 이것도 좀 챙기십시오. 유흥의 기질도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약을 따져놓고 보니 강약을 따져놓고 봅니다. 그러면은 토가 몇 개 있느냐? 낮아지는 토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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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토는 4개입니다. 그러면 4점이 될 거고요. 화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 화는 없다. 0입니다. 그럼 이 사주도 4점밖에 안 됩니다. 4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 그럼 신약한 사주면은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신강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화와 토의 운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화토의 운을 찾으면은 토, 그 다음에 토, 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진생은 88년생쯤 되겠죠? 88년생은 올해 33살, 33살, 이런 식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경신대운에 있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합이다. 천간합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무게합이 있네.
여기도 무게합이 있고, 또 보니까 이것도 무게합이 있네. 또 여기도 무게합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천간에 합이 너무 많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의미를 설명했었습니까? 대인관계가 좋고 원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합이 너무 많다 보니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진로를 잡아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나를 뭐 어떻게 하라 유혹하고 뭐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뭐 말을 하게 되면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거 따라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기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원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계획대로 가다가 보면은 주변에서 자꾸 방해꾼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겠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대체로 합이 좀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아주 흉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모형이 되니까 화가 될 것이고 합하면 또 화가 될 것이고 또 합하면 또 화가 됩니다. 화. 이 사람은 화가 필요한 사람이지요. 화토가 되니까. 그래 뭐 합하다가 보니까 뭐 좋은 일들이 많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변에 뭐 나랑 합하는 사람들한테 좀 덕을 받기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이 무토는 이게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합니다만 이때 이것이 또 이렇게 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합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무토와 개수가 합들이 아주 복잡다단하고 아직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매우 어렵고 주변에 내가 어떤 뭘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기질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다단하고 아주 힘들고 때로는 뭐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되기 어렵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무게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천간합에 대해서는 이 5개 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애들러서 크게 설명을 하면은 천간에 합이 있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를 잘하니까 뭐 크게 말하면은 연애 결혼할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임합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뭐 바람필 소지가 있다. 뭐 때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조금 더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무게합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무정지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무게합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데렐라 팔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팔자의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신데렐라 팔자는 뭘까요? 어떤 뭐 신분이 낮았다가 한꺼번에 왕의 부인이 되는 그런 어떤 신분의 상승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좋은 배우자, 한급 높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신데렐라 사주의 단점은 뭘까요? 12시 땡이겠죠. 12시 땡 하기 전에는 11시 59분에는 내가 계속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만은 12시가 땡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호박이 돼버리고 쥐가 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합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어떤 급의 남편을 만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인연이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무게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만날 때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신데렐라는 남자한테는 없지요. 여자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합이 신데렐라 팔자를 말할 때는 여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